아이디어 발산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의 간호사의 하루는 관찰로 시작하는데 관찰을 하는 간호사의 프레임을 바꾸면 무엇이 새롭게 보일까? 어디가 새롭게 보일까?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 어디 새로운 아이디어 없을까요? 누구 색다른 아이디어 좀 내보세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까? 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사물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보이는 것에 질문을 던져보기, 듣는 것에 질문을 던져보기, 만져보는 것에 질문을 던져보기, 느끼는 것에 질문을 던져보기, 만나는 것에 질문을 던져보기. 간호사의 일상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간호사의 경험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창업기획 포착의 원천은 이전 일에 대한 경험, 취미 생활, 주위의 권유나 제안 등에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 이전 일의 경험에서 가장 많습니다.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질문은 확대, 결합, 조립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온도계를 부착한 수도꼭지, 유모차를 연결시킨 자전거는 결합에 의한 제품 아이디어입니다.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컵, 손가락 위생 장갑은 재미와 축소에 의한 아이디어 사례입니다. 바닥에 닿지 않는 젓가락, 전원에 꽂기가 편리한 파워 케이블은 변형에 의한 아이디어 창출 사례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기존 제품 탐색을 탐색하거나 변경 제품 탐색, 새로운 혜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제품과 기존 시장 결합, 창업 아이디어 개발 방법 중 가장 낮은 차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며 두 번째, 변경 제품 탐색은 기존 시장을 목표로 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품을 변형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며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뷰티 마스크가 그 예시입니다. 세 번째, 신제품 탐색은 기존의 제품과 다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기존 시장이나 새로운 시장 공략하는 것으로 커피숍 경영을 I love 커피 게임으로 개발한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아이디어 발산을 위한 창의성 요소는 전문 지식, 창의적 사고 능력, 강한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산 기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명목 집단법, 브룰라이팅, 연꽃 기법, 스캠퍼 기법, 이미단어법, 디딤돌 기법, 마인드 매핑 기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창출과 아이디어 평가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자유분방하게 사고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브레인스토밍은 1930년 미국의 알렉스 오스본 올렉스 F. 아스본이 제안한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가장 쉽고 기본적인 방법이며 효과가 뛰어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두뇌를 뜻하는 브레인과 폭풍을 뜻하는 스톰이 결합된 말로 두뇌 속에서 아이디어를 폭풍처럼 일으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두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쏟아내게 합니다. 제한된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유용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브레인스토밍은 참여자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브레인스토밍 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여 참여자와 공유 후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할 시간을 몇 분간 줍니다. 이어서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제안하되 다음과 같은 4가지 규칙을 지킨다.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이 주요 목표이다.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이나 비판도 하지 않는다. 터무니없고 현실성 없을지라도 모든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한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결합, 개선, 추가하여 발전시켜 나간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논의나 검토 없이 제시되는 대로 기록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예시입니다. 명목 집단법은 타이밍을 놓쳐
의견을 말하지 못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것과 같은 브레인스토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입니다. 주어진 일정 시간 동안 참여자 각자가 문제와 관련해 집단 내 토론이나 의견 교환 없이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게 합니다. 이 시간이 종료되면 아이디어가 적힌 포스트잇을 참여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A4 용지나 차트에 붙인다. 3. 참여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요청하는 등의 토의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에 대한 집단 내 이해를 명확히 한다. 4. 유사한 아이디어들끼리는 유목화하여 분류하거나 재배치하고 공통된 제목을 붙일 수 있다. 5. 아이디어에 대한 투표나 점수 부여를 통해 최고점을 획득한 의견을 최종 결정한다. 투표 시에는 다중투표 방식이 권장되며 포스트잇에 별표 또는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브루라이팅은 브레인스토밍의 관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도의 기록지에 해결 과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각자 기록하고 옆 사람에게 돌려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집단 사고와 개인 사고를 동시에 살린 기법입니다. 첫 번째, A4 용지를 참여자에게 배포하여 각자 상단에는 문제 기술문을 써 붙이고 열마다 참여자 수만큼의 빈 포스트잇을 붙여 내려간 2열의 워크시트를 만든다. 워크시트의 개수는 참여자 수보다 하나 더 많게 준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워크시트로 만든다. 두 번째, 문제 기술문에 대해 각 참여자가 첫 번째 줄에 자신의 아이디어 2개를 적은 후 워크시트를 우측 사람에게 전달한다. 세 번째, 좌측 사람이 쓴 아이디어를 보고 힌트를 얻어 그 다음 줄에 자신의 아이디어 2개를 적은 후 우측으로 워크시트를 넘긴다. 이때 좌측 사람의 의견과 비슷하지 않게 최대한 다른 의견을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워크시트가 다 채워질 때 3번의 과정을 반복한다. 아이디어를 적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공용 워크시트에 아이디어를 추가로 적는다. 다섯 번째, 아이디어 도출이 끝나면 워크시트를 읽고 새롭고 색다른 아이디어의 별표를 한 다음 시계 방향으로 워크시트를 넘긴다. 여섯 번째, 모든 워크시트에 별표를 할 때까지 5번의 과정을 반복한다. 일곱 번째, 최종 결과상 최다 득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연꽃 기법은 일본의 마스무라 야스오가 고안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으로 꽃잎이 중앙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연꽃 모양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말법 또는 로터스법이라고도 불랍니다. 연꽃 기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아이디어를 안에서 바깥으로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연꽃 기법을 활용하면 연꽃 개화 다이어그램을 통해 중심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하위 주제어로 발전시켜 나가는 아이디어의 전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캠퍼 기법은 특정의 대상이나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것에 대한 변화를 제안하는 7가지의 대표적인 행위동사 질문들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사고를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입니다. 오스본이 초기에 제안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응용하면, 변경하면, 확대하면, 축소하면, 대치하면, 재정렬하면, 반전하면, 결합하면과 같은 순서의 동사 체크리스트를 밥 에버리 기억하기 쉽도록 재조직하여 SCAMPER로 만들었다. SCAMPER는 대치하기, 결합하기, 응용하기, 수정 확대, 축소하기, 용도 변경하기, 제거하기, 재정렬, 반전하기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입니다. 주어진 질문의 패턴에 따라 사고를 전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습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스캠퍼 기법의 장점이다. 마인드맵은 생각의 지도라고도 불리우며 영국 교육학자 토니 부잔이 개발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연상 기법으로 순서 없이 다양한 차원의 생각을 표현하며 키워드나 이미지로 중심 주제를 적고 각 주제에 따라
가지를 쳐서 핵심어, 이미지, 색상, 기호, 심벌 등을 사용합니다. 방사형으로 펼쳐서 사고력, 창의력을 높이는 두뇌 개발 기법입니다. 마인드맵 예시입니다. 이미 단어법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에서 획기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없이 그만한 아이디어만 반복적으로 나올 때 강제적인 자극을 통하여 독특한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제 연상 기법입니다. 이미 단어법은 임의로 선택한 단어에 대한 특성들을 떠올린 다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이를 강제 연관시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미 단어법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모든 단어가 가능하나 주제와 무관한 단어를 무작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 기법은 이미 단어법을 보다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강제 연상법의 하나이다. 디딤돌 기법은 이미 단어법을 보다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강제 연상법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가장 안쪽에 위치한 동그라미에 문제 기술문을 붙인다. 2. 가을, 바다, 책상 등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이미 단어를 하나 선택하여 문제 기술문 위에 써 붙인다. 3. 가운데에 있는 이미 단어를 통해 연상되는 8개의 단어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두 번째 줄 동그라미 8칸에 나누어 붙인다. 예를 들어 가을을 가운데 동그라미에 써 넣었다면 다음 칸에는 가을을 통해 연상되는 허수아비, 단풍, 추석, 송편, 보름달, 토끼, 추수, 축제 등과 같은 8개의 단어들을 써 넣는다. 4. 디딤돌이 되어줄 단어들이 완성되면 가장 안쪽 동그라미에 가을이라는 단어를 떼어내 답시 원래의 질문, 즉 문제 기술문이 보이도록 한다. 5. 문제 기술문과 디딤돌 단어 8개를 연결하거나 결합하여 해결안이 되어둘 아이디어를 작성해 본다. 디딤돌 기법은 예시입니다. 인간의 인성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이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모습 혹은 바람직한 인간의 성격으로 정의되며 인격, 성격, 품성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은 동정심 있고 정직하고 공평하며 자기 조절이 잘 되고 바르게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보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에 관심을 보이는 좋은 시민으로 자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건전한 인성 함양은 봉사와 배려하는 습관 형성, 나눔과 협력의 즐거움, 규칙 준수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관계 지향과 갈등 극복, 긍정적 사고와 자존감 회복입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규 간호사에게 중요한 핵심 역량은 간호 지식과 기술, 올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타인을 대하는 자세인 배려, 성실함, 타인 존중 등을 포함하는 인성교육은 다양한 대상자를 간호하고 접촉해 야 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 대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간호 대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인성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